자, 요즘에 주베룩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주베룩 아이, 주베룩 스킨, 주베룩 볼륨, 또 최근에는 주베룩 글램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 나와서 뭐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자, 오늘은 이 각각의 주베룩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입자의 크기는 어떻고 함량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아마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베룩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주베룩을 잘 사용하지 않는 우리 피부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주베룩은 알겠는데 뭐 주베룩 글램까지 나왔어? 라고 하면서 선생님들마저도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각각의 성분의 입자의 크기도 다르게 있지만 각각 한 병에 들어있는 PDLLA 핵심 성분의 함량도 차이를 둔 것입니다. 일단은 각각이 어떠한 크기,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주베룩 아이는 입자도 작고 함량도 적으니까 좀 부드럽고, 점점 주베룩 볼륨, 주베룩 글램으로 갈수록 입자도 크고 함량이 많으니까 강력하고 쓰기가 부담돼 라고 말하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입자의 크기를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퀴즈 내볼까요?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좀 부드럽게 반응하고, 입자의 크기가 크면 강하게 반응할까요? 제가 말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상황에서, 그람수 같다는 상황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오히려 초기 반응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입자의 크기가 크면 초기 반응은 좀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대식세포들이 들어와서 소화하게 되죠. 잡아먹게 되는데, 이 대식세포 입장에서는 같은 그람수일 경우에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좀 넓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대식세포가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즉, 대식세포의 작용이 더 입자가 작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폴리락틱 애시드 계열의 입자의 크기를 좀 다양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대식세포의 반응도를 보여준 논문인데요.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대식세포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기 때문에, 즉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또 그만큼 빠르게 전체적인 대식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입자일수록 초기 반응은 강하고, 대신 대식세포가 소화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강한 반응이 빨리 사라지죠. 많은 분들이 선생님, 주베룩 볼륨, 주베룩 글림이 좀 더 강하게 확 반응이 나타나고 좀 주베룩 아이, 주베룩 스킨으로 갈수록 좀 부드럽지 않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함량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한 병에 30mg, 50mg 들어있는 것보다 200mg 들어있는 것이 각각의 입자는 부드럽게 반응하겠지만 함량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그람수에 땔감 나무가 있어요. 한쪽은 이 땔감을 제가 그라인더로 쫙 갈아서 정말 가루로 만들었고, 한쪽은 통나무채로 만들었어요. 불에 확 넣으면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입자가 작을수록 탄소가 붙고 불이 붙는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더 확 타게 됩니다. 이쪽은 천천히 타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오늘 요리를 해야 돼, 좀 천천히 캠핑 가서 스테이크를 구워야 되면 이 확 타는 것보다 좀 지그시 타는 게 좋겠죠. 즉, 가루로 내지 않은 통나무는 초기 반응은 좀 부드럽게 타겠지만 오랫동안 지속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제가 큰 어떤 불판에다가 통나무 개수를 어쨌거나 많이 넣으면 더 활활 타겠죠. 자, 그래서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잘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조직 반응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입자의 크기, 또 전체 함량을 얘기했는데, 하나 더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입자가 정말 자갈자갈하게 조그맣게 만들고 함량도 많이 하면 무조건 세냐? 맞긴 맞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생리섬유, 즉 물을 어떻게 희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르겠죠.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희석을 적게 하면 단위 면적당 입자의 밀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러프하게 효과는 좀 강하게 나타날 거고요. 좀 희석을 좀 많이 하면 단위 면적당 입자를 점점 넓게 분포하겠죠. 그러면 좀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베룩 계열의 약물은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입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세 번째, 어느 정도로 희석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지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 팩트를 가지고 한 번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베룩 I는 입자가 가장 작죠. 20 마이크로미터에 30mg이 들어있습니다. 자, 입자가 작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초기 반응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자, 문제는 전체 함량이 되게 작죠. 30mg입니다. 자, 그래서 눈밑과 같이 되게 얇고 자칫 잘못하면 결절이 생기는 부위에는 조금 초기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더라도 전체 함량을 줄이고, 그 함량을 줄였다는 말은 같은 희석을 했을 때 입자 간 간격이 좀 멀어진다는 겁니다. 즉 눈밑이나 목 같은 부위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선생님의 선택할 문제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베룩 I가 나오기 전부터 목과 눈 밑에 피부 되게 얇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에 이런 자글자글한 잔주름, 탄력을 주기 위해서 주베룩 스킨보다는 주베룩 볼륨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주베룩 볼륨처럼 무서운 걸 목에 써도 되냐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주베룩 스킨보다는 주베룩 볼륨 입자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작용할 거고, 또 입자가 더 크다는 말은 좀 길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조금 결절이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희석을 조금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즉 큰 입자를 통해서 부드럽게 작용하고 오랫동안 작용하고 결절의 위험성은 희석을 조절하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주베룩 볼륨을 목에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베룩 I도 초기 반응을 좀 확실히 늘려서 사용해야 될 때는 주베룩 I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주베룩은 입자 크기가 24 마이크로미터, 함량은 50 마이크로미터죠. 가장 딱 표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보통 진피 내로 주베룩 스킨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주로 이제 여드름 흉터 쪽에도 주베룩을 많이 사용하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흉터 치료에 있어서는 주베룩이 좀 초기에는 반응이 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몇 주, 몇 개월, 3개월 이상, 6개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콜라겐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이고, 그것이 논문에 근거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피 내에는 저는 주베룩 스킨을 사용하지 않고 주베룩 볼륨 또는 주베룩 글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주베룩 볼륨과 주베룩 글램은 같은 200mg이죠. 주베룩 볼륨은 40 마이크로미터, 주베룩 글램은 60 마이크로미터죠. 자, 그래서 요즘에 바디 쪽도 많이 먹을 걸 채워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가장 확실한 건 당연히 주베룩 글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까 바디 쪽은 주로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얼굴에 볼륨을 채우거나 흉터 쪽에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거의 대부분 주베룩 볼륨과 주베룩 글램을 얼굴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볼거짐에 사용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베룩 I 또는 주베룩 스킨을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주베룩 볼륨, 주베룩 글램처럼 입자가 큰 물질을, 그리고 전체 양을 늘리고 200ml 다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의 꺼짐의 정도, 그 부위가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희석 정도를 조절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 것은, 피부는 아주 얕아도 흉터가 깊으면 주베룩 스킨이 아니라 당연히 주베룩 볼륨, 글램이 맞을 수도 있고요. 피부가 두꺼워도 전체적으로 톤을 좀 부드럽게 개선할 목적이면 주베룩 스킨이 좋을 수도 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베룩 사용할 때는 입자의 크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초기 반응은 좀 강하다. 입자 크기가 크면 초기 반응은 좀 부드럽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전체 함량이 적다, 많다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콜라겐을 만드는 능력이 조금 적으냐, 크냐의 차이죠. 이건 되게 쉽죠? 자, 세 번째는 희석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희석을 좀 많이 하면 좀 부드럽게 작용할 테고, 희석을 조금 적게 하면 단위 면적 대 입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선생님들께서 잘 조합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점점 복잡해지죠. 주베룩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베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유튜브에 자주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들어가서 댓글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